이런 채권이라든지 일드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해서 이랬을 경우는 이런 전략을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은 대부분 생각 딱 하고 있는 거 올해는 일단 금리 인하다. 맞아요. 네, 인하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채권을 사거나 금리 선물을 팔면 되잖아요. 조금 아까 봤던 금리 선물 매도해놓으면 무조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페드가 무조건 낮출 거야 올해. 그럼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그쵸? 단순하지만 그런 생각이 네, 많을 거예요. 딱 들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MF나 TLT 같은 채권을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많이 사셨죠. 그래서 손해가 많으시죠. 네. 전화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수익률에. 왜냐면 아까 전에도 보셔서 일드 커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짜리, 2년짜리 갈 때마다 이미 내려가 있잖아요. 5.5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5.5에서 25 내려봤자 5.25예요. 1% 내려도 4.5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내려가 있는 거를 그걸 거기서 더 그 다음에 어떻게 될래?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미 오히려. 반영이 돼 있는 이미 반영이 케이스가 돼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저희가 페드와치도 봤지만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3월이었던 게 지금 6월로 왔잖아요. 6월 와 있죠. 예, 그리고 변화가 됐잖아요 이미. 그러면 단기 아까 일드 선물 같은 걸 했으면 손실이 엄청났겠죠. 네. 25bp만큼 무조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방향을 믿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미래를 예상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일단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 볼게요. 네. 일단 6월 달이라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예상이 거죠. 되고 있는 예. 현재 상태 3월인 기준에서 6월 달은 할 거야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페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FOMC 하면서 두 번으로 점도표를 바꿔주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제 6월도 다시 동결로 확 움직일 수 있어요. 3월 점도표에서 두 번만 할 거야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25bp가 확 변하니까 이제 베팅하기가 머리가 또 이제 복잡한 거죠. 아 이렇게 두 번만 하는 걸로 바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야죠. 일드 선물을 사야 되는 거고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올해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가정이 돼 있는 시나리오 1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금리 올라가 내려가 이건 홀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 말씀드린 예상한 대로 가면 돼요. 아니야 이거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 6월 달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드 건물 매수 그 다음에 아닌 거는 매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의 그냥 생각은 6월 달에 하지 않을까? 라고 6월 달에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5 계속 내리는 걸로 맨날 페드와치가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 하고 안 하고 한 번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한 3-4번으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연초에 얘기했던 거는 3월에는 금리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에서 대체적으로 그리고 6월 달에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CPI 2%라고 얘기하는데 CPI가 확 떨어지는 숫자가 6월 달에 나올 것 같은 거죠. 아까 그죠. 네, 그 자리에서 표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한 표에 의해서 보면 시장에서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리고 페드가 3번으로 찍었는데 왜 6번씩이나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건 좀 너무 오버잖아요. 페드 6번은 좀 많이 오버되는 느낌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뭐 저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5월달, 6월달로 됐으면 적정가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몇 번 인하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것도 한 4번 정도다. 1% 정도는 해야 좀 내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뇌피셜이죠. 그냥 4번 정도. 어차피 금리를 전체를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잡고 그 정도면은 이 정도 4번 정도 인하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6월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 CPI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작년에 저 그 페드와치에 있는 퍼센티지에서 항상 안 변했던 애들이 있어요. 최일 많이 안 변했던 월. 그게 6월이에요. 네, 6월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날린 거예요. 밑으로 갔다 왔다 날린. 어떻게 보면 6월이 기준 같은 느낌. 기준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6월에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 달에는 저는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의 이벤트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2번만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리스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만 베팅하기엔 조금 무섭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혹시 인하를 하지 못하고 지연을 했을 때 동결하고 어쨌든 올해는 한다고 하는 건 확실하니까 6월에 안 하면 9월에 하겠죠, 뭐.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도 내가 손해를 좀 안 볼 수 있는 전략이 없을까? 이런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예. 스프레드는 그래도 더 안정적이잖아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저는 저의 가능성 중에 어디가 제일 높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쪽이 제일 좋은 예상,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그게 아마 페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페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래 전략 1번은 네. 금리 인하할 거고 6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 4번, 지금 시장에 반영된 건 4번으로 돼 있는 거니까 4번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금리 선물을 그냥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만기를 매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쵸. 상품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금리 인하만 베팅이잖아요. 인하만 베팅인데 2년 할까 10년 할까? 그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솔직히. 맞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년 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하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거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면은 2년을 해야겠죠. 반응도가 짧은 거. 짧으니까. 그리고 많이 먹겠죠. 수익이 그쵸. 많이 커지겠죠. 그에 반해서 조금 까리까리한데 장기 같은 경우도 내려가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 시장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4.1 뭐 이거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5.5, 4.1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얘가 올라갈 가능성은 안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적잖아요. 예, 적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10년짜리. 그리고 아니야 이번엔 무조건 해. 그러면 2년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10년짜리를 할 것 같아요. 2년짜리는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드 커브 부분을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이 부분이에요.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밑에가 1월 달이었어요. 네. 1월이었고 이게 3월 1일이었던 거고 여기가 지금 3월 8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주 대비는 내려왔고 1월 달 대비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쯤 딱 있잖아요. 애매하죠. 네.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단기 쪽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인데 4.48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디예요? 5.5예요. 100bp를 내리는 게 2년 내내 100bp를 계속 내려도 평균 했을 경우에는 되게 저 4.48도 뭐 좀 까리까리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1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4개 정도의 버킷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4개 중에서 100bp가 없어지려면 여기서 25bp밖에 못 내리잖아요, 보통. 25년씩 4번 내려야 4번 내려야 되는 게 쭉인데 순서대로 보면 위에는 이 5.5에서 25니까 높은 거니까 2년치를 더하면 4.48보다 높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맞으려면 더 많이 내려야겠는데? 확 내리면은 2년물이 맞겠네요. 그렇죠. 확 내리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라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확 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까지도 너무 타이트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도 결국 고용 부분이 갑자기 나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캔사스 시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좋고 주식 좋아서 저는 약간 돈이 너무 많아서 주식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주식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얘네들도 침체가 왔을 때는 다 같이 대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냥 너무 급락하는 거는 침체가 완전히 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낮추긴 할 건데 이거를 상황을 보면서 낮추겠다. 시작은 스타트는 끊지만은 이런 강도의 금리 인하 강도는 경제 상황을 보고 실업률을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의견이 있으셔서 10년물 쪽을 먼저 그리고 침체가 실제로 왔을 때는 완전히 확 낮추겠죠. 그럴 것 같아요. 침체가 오면 그러니까 확 낮춘다는 얘기 주가는 폭락했을 거고 앞에 금리는 확 내려갔을 거고 이걸 반영한다면 2년을 숏을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이 리스크보다는 약간 뒤에 거는 덜 반영돼 있는 것 같으니까 뒤에 거를 해주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거고 혹시 안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고 그럼 터질 때는 좀 터지고 내리면은 같이 좀 내려가니까 수익 나고 그러면 리스크 대비 리워드로 봤을 때는 2년짜리보다 10년물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행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는 없어지고 장기는 많이 발행할 거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전략은 2년짜리, 10년짜리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될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려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채권으로 할 때는 이것도 뭐 계산하는 게 있어요. DB1을 맞춰야 되고 CDT라 그래서 치피스 딜리버리라 그래서 그거의 DB1을 찾아서 얘가 1BP 변할 때 얘가 1BP 변하는 금액을 맞히는 계약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한 계약이 1대2는 되게 러프한 계약이고 예를 들어서 200계약에 100계약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111계약 뭐 이런 계산이 나와요.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네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네. 엄청 복잡한데 얘는 그냥 빼기 끝. 빼기. 하나 빼기 하나 사면 땡이니까. 그래서 너무 거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차가 지금 보시면은 2년, 10년짜리 금리 차가 시장에 있는 실제 금리는 0.39예요. 근데 지금 금리 선물은 선물이잖아요. 네, 맞죠. 미래가 반영이 미래 되고 반영이 있잖아요. 돼 있어요. 그래서 33bp예요. 이래서 이 금리 차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이론가랑 차이가 좀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 한 5bp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요. 5에서 10bp 사이 정도면. 그래서 그것보다 더 벌어졌을 때는 뭔가 이상하니까 하지 말고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먹을 게 줄어드는 거니까 내가 방향을 맞췄어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100bp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100bp 수준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가시다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충 저점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급등 모양은 아닌데 3년 이제 3개월물처럼 급등 모양은 아닌데 네. 10년물에서 2년물처럼 이게 보면 우상향이 네. 되게 좀 천천히. 미미하지만 천천히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게다가 네.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확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1월 달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살살살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더 내려와서 이쪽처럼 될까? 가능성 상으로는 쉽지 별로 않을 것 안 같아요. 나 네, 쉽지 않을 보이잖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경기나 주가나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지금 그러면 얘가 잘못해서 내가 여기서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더 내려왔다라고 하면 진짜 침체가 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터져 있겠죠. 터지더라도. 근데 내가 생각한 게 맞아서 금리 상황이나 경기가 진짜로 연착륙을 하고 장당히 금리차가 정상화가 된다고 치면 얘가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증거금도 네팅 해주는 증거금을 이제 매수한과 매도가 있으면은 증거금을 줄여주는 증권사도 있고요. 안 해주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어느 쪽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금도 확 내려가요.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네팅이 쳐지니까. 네팅 쳐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이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면 레버리지를 높여서 그쪽으로 더 베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당기 금리차 부분의 추이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일드 퓨처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계속 리얼로 보여주고 있어요. 리얼타임까지는 아니고 데일리로.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히스토리로 그냥 쭉 네, 확인할 쭉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조금 일드 선물 때문에 금리차 추이는 이렇게 되는 건 맞겠는데 일드하고 아까 보여드렸을 때 33이고 36이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차이가 여기처럼 이렇게 발생을 해요. 현선 금리차처럼. 현선금을 이제 코스피 선물도 보면 선물 있고 그쵸, 현물 지수 현물 있잖아요. 걔네처럼 얘네들도 조금 위로 아래로 벌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금리차가 플러스일 때는 어때요? 노란색이 위에가 있죠. 맞아. 선물 스프레드가 아니라 일드 스프레드가 위에 있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그 금리차로 바뀌었더니 일드 선물이 더 아래에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2년짜리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커요. 맞아요. 그래서 2년짜리는 돈을 빌리는 형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빌려서 많이 산 형식이에요. 그래서 채권 선물을 할 경우에는 2년짜리는 계속 내가 비용을 내야 되는 구조고 왜냐면 금리차가 반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되면 반대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금리차만큼 내가 돈을 빌려서 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리차만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노란색하고 녹색이 있잖아요. 이건 네. 스프레드를 제가 그냥 두 개를 뺀 거예요. 선물하고 그 이자율하고. 선물 이자율하고 그냥 이자율하고 선물 이자율. 네, 두 개 빼보시면 금리차가 역전이 안 돼 있을 때 정상적일 때는 노란색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뭔가 something 이상한 거죠 가격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가 정상으로 회귀한다라는 쪽으로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베팅을 전략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우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잘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터졌을 때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그때가 언제야? SBB 사태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SBB 같이 침체가 진짜 일어나요,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는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사실 이런 이벤트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냥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지표나 이런 거는 추세가 나타난 거는 저희가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고 그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SBB 사태처럼 이런 거는 제가 왜 계속 매번 말씀드리냐면 증거금 때문에 그래요. 반대매매만 안다면 무조건 벌잖아요. 항상 그래서 레버리지랑 위험도 네. 관리가 저도 선물을 거래하시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레버리지랑 네. 위험도 관리다. 네. 방향성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타점은 못 맞추지만은 방향성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흐름은 가지만 여기까지 과연 갈 수 있는 우리의 체력과 이런 게 있냐라는 거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요 기간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분위기 이상해 그러더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로스컷 당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어디야? 그럼 마이너스 1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0.4 정도에 들어갔다고 치면 60bp 정도는 손실이 날 수도 있겠네. 그때 반대 매매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해야겠죠. 하셔라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매우 들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은 40에 들어갔는데 방향이 맞아요. 그럼 내비둬도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더 쓸 자금이 있고 증거금 더 쓸 자금이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올라갈 테니 물을 타는 거죠. 오히려 주식을 물 타는 것보다는 이거는 물 타도 위험도가 좀 덜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1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마이너스 2는 못 갈 것 같으니까 물을 타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이럴 때 타면은 마이너스 1만 가도 네. 네. 그러면은 더 빨리 원금 회복이 회복하고 되고 더 들어갈 수익으로, 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계약을 할 수 있다 스프레드를 그러면은 여기서 3계약 한 5계약쯤 해놓고 5계약은 안 해놓는 거죠. 그 증거금이 놀고 있는 거죠. 풀베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풀베팅 하지 말고 말씀드린 거 네. 선물 차서 깡통 찼던 네. 고객들 손님들 손실 많이 봤다는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드리는 거는 선물은 절대 풀베팅하는 상품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계속 뭐 테이블 생각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풀베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선물 풀베팅은 그냥 깡통 차는 거에 100%에 거의 99.9% 깡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과거에 이런 SBB 사태 때 지금은 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때쯤 8월 28일쯤 0.8일 때 들어갔다면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0.8쯤에 들어가서 0.6쯤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면 0.37쯤 나왔다라고 가정하면은 한 계약당 계약을 하나 매도하고 그렇죠. 매수했을 때 430불 정도 수익이 났다. 이거 증거금이 한 430불 정도 됐을 거예요. 네. 100%. 네. 증거금 대비로 따지면 100% 증거금 나는 거예요. 대비. 대비로 하면은.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는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현재 지수, 그러니까 스프레드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때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가려면 지금 이쪽 과거에 보시면 이런 레벨에서 내려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쵸. 뭐예요? SBB 사태죠. 특수 케이스. 특수 케이스. 그러면 지금 특수 케이스만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흐름상으로는 내가 먹을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저런 사태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플래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에 되면 난 더 해야지.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마련해 놓고 이거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저런 일이 발생하면 더 물을 타는 거죠. 나는 지금 40일 때 산 다음에 80일 때 한 번 더 사고 120일 때 더 살 거야. 그래서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포지션도 구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회로 나눠 가지고 이제 금리와 그다음에 일드 상품 등 이렇게 좀 조금 생소하지만 관심이 많아지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재밌었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되게 잘 알게 됐다. 그리고 역시 선물은 위험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두 회에 걸쳐 가지고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항상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타이바의 상가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이 많아졌고 그중에 금리 인하에 관한 소식이 국내 언론사에도 많이 나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투자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하나증권 해외영업실의 최병용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